그래서 저희는 MMP 광장이라는 데가 저희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에 MMP 관련 자료에 보시면 여러 회사의 펀드 변경하는 법을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쩌자는 입장이냐면, 고객들한테 고객이 가입하신 회사의 펀드 변경하는 법을 프린트해서 드리면서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알아서 바꾸세요. 그럼 고객은 막연하고 무섭고 못 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뭐 클릭하고 하는 거를 그냥 다 그대로 따라만 하실 수 있게 드리면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 5가지를 약속을 하고 가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원칙으로 하느냐? 우리는 월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대로. 그래서 언제 의사결정할 거냐? 월봉이니까 말일 3시 이후에 한 번 보자는 거죠. 한 달 내내 보고 있지 말고. 왜냐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셋째, 어떤 펀드를 가지고 하느냐? 주식 편입 비율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이거 2개만 왔다 갔다. 이게 효과가 가장 크게 납니다. 넷째, 실제로 언제부터 하느냐? 2년 지나거나 적립금 1,000만 원 나오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쌓인 게 없으니까. 하지만 문자는 이번 달부터 보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홍보시기가 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띵동 문자를 받았어요. 뭐냐? 나는 내 변액보험 이렇게 관리받고 있는데 니네들은. 이게 다 여러분 홍보가 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로만 관리한다고 그러지 현실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뭔가 관리하시는 분들은 업계에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5번째, 실제로 뭘 바꾸느냐? 투입은 그냥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고정 해놓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적립금만 바꾸자는 거죠. 자, 이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헷갈린데, 예를 들어서 3개월마다 이제 색깔이 바뀐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주식형 채권형이면 처음에 1, 2, 3, 4월 주식형으로 들어왔죠. 그러다가 채권형 시그널이 나오면 슉 일로 다 가버리죠. 여기 빵개월. 그런데 또 1, 2, 3개월치가 4, 5, 6개월 차월치가 쌓여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식형 시그널이 나오면 슉 일로 가서 6개월이 되는 거죠. 또 9개월 됐다가 슉 빵개월 여기 이렇게 2년만 지나도 24개월치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여기는 1, 2, 3, 1, 2, 3, 1, 2, 3 그러고 말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바뀔 때 슝 다 가버리니까. 투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적립금이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투입을 같이 바꾸셔도 되고 이거든 고정해 놓으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5년만 지나도 60개월 치치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게 뭔 영향을 끼치겠어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것도 몰라 하시고 두려워하세요. 해보시면 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이게 다른 회사의 주식 편입 비율 낮은 거를 깨고 여러분 걸로 받아오시는 직접적인 무기가 되는 게 얘인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주식 90% 들어가서 그냥 테이크오브 원칙으로 펀드 변경을 한 거고요. 이 빨간색이 100% 들어가서 펀드 변경 안 한 거, 하늘색이 90% 들어가서 안 한 거, 이 녹색이 50% 들어가서 안 한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숫자를 바꿔볼게요. 이거를 낮추면 뚝 떨어지죠. 더 낮추면 더 떨어지죠. 얘를 올려도 그다지 안 올라가죠. 이게 높고 이게 낮으면 말 다 했죠. 자, 이거를 눈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주가가 떨어진 걸 보고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주식 90% 들어있었던 30% 들어있었던 똑같죠. 왜냐하면 주식 빵 프로 만드니까 다 빼버리니까. 그렇죠? 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바닥 찍고 올라온 걸 보고 들어가는 여기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주식이 50%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 주가 이만큼 가는 동안 반밖에 못 가겠죠. 30% 들어가 있으면 3분의 1밖에 못 쫓아가겠죠. 90% 들어가 있어야 이만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건 똑같고 벌어지고 똑같고 벌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편입 비율 높은 거가 더 확률이 높다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시냐면 고객분들이 맨날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만나든 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깨고 자기 거 하라는 게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VA들은 50% 넘어가는 거 거의 없으니까 뭐 그 35% 뭐 50% 들어가는 상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고 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드리면서 선생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50%까지밖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그 미만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상품인데 여태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 깨기 원치 않으시면 그냥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효과는 덜 나더라도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에 따라서 쫓아오시고, 그런데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편입 비율 높은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뭘 푸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이걸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눈으로 보고 어이씨 이렇게 차이 나네. 이건 이거 바꿔야 될까? 이 생각을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건데요. 자, 이게, 저희 회원 중에 매트라이프에 계시는 분이 자기,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분도 이제 법인이 주로 하시는데, 뭐, 작년에 COT 재작년도 하시고, 하여튼, 뭐 그러세요. 이분은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 어떤 차이였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났죠? 한마디로 하면 관리. 고객의 입으로 하여금 관리라는 말을 뱉게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관리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자,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를 이분은 기사를 다 찾아서 자기가 자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휙 넘어가실 것들을. 아까 제가 처음에 RP 했던 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분이 하나하나를 다 만든 78장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분 이제 법인 주로 중신으로만 받으시는 분인데 방카에 1,300만 원짜리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이걸로 돌려받아 오셔서 작년에 한번 와서 점심을 거하게 쏘고 가셨었죠. 이만큼 애를 쓰시니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였냐 하면 저희 표준 RP를 다 하나하나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새로 다 치시고 매트 펀드 이거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이거였죠. 이거를 애니메이션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좀 MMP에 들어가면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분이 만든 거라 이분이 그냥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뿌리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거 78장짜리 다른 분들은 다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를 이분은 오히려 거꾸로 더 힘들게 만드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쫙쫙 걷어들이고 다니시는 거죠. 저도 이분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반성이 된 바가 많았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 5가지를 처음부터 고객이랑 묻고 가는 거죠. 알아서 바꾸세요. 그러면 고객들은 너무 막연하고 두렵고 그냥 못하고 말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실제로 문자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린다는 거죠. 저희는 항상 그냥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시가 얼마, 종가 얼마, 올랐다 떨어졌다 표시하고 그냥 멘트 가볍게 한 줄 달아서 보내는 거죠. 2002년 2월에는 이거였는데 1월은 없지만 1월 달은 주식형이었나요? 채권형이었나요? 주식형이죠. 주식형을 유지합니다니까. 자, 그러다가 2월 달에
1.3% 떨어져서 끝났죠. 살짝 파랗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지켜보시죠. 저희는 고객들하고 용어도 다 그냥 통일시켜버리는 게 주식을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채권을 나온다라고 해요. 채권형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표현 같은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문자 보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보내려고 해요. 주식형, 채권형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반드시 안 맞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꼭 진상 고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여러분이 발목을 잡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두로 다 합의하고 예, 이런 식으로 보내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다 약속하고 가자는 거죠. 예. 자, 이때 살짝 떨어져서 끝났으니까 원칙대로 나가서 지켜보시죠. 그러면 다음 달 시가에 2022에 팔고 나가자는 거잖아요. 이달은 2% 떨어지고 말았지만 다음 달에 마이너스 7.6% 이거를 피했겠죠. 저기서 나갔으니까.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실제 ING 계좌 찍은 겁니다. 이게 화면 프린트도 안 되게 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때그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2008년 1월, 3월 파워변액, 51차월, 54월 관리 안 된 거, 된 거 97%, 117% 51개월 만에 20% 차이가 났었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 조회해 본 게 아까 보셨던 이 4월이에요. 근데 5월 달에 왕창 날아간 거를 5월 말에 다시 조회를 해본 거죠. 5월 29일자로 조회를 해봤더니 관리되고 있었던 거는 계속 나가 있었으니까 117% 똑같은데 관리가 안 된 거는 아까 97에서 89로 그냥 8% 날아간 거죠. 이게 지금 월납에 8% 날아간 게 아니잖아요. 적립금 그동안 쌓여있었던 전체 이거에 8%가 날아간 거지. 이거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그다음부터도 가끔 비정기적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입장이 그런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눈으로 보여드려야 고객들이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수 단 이 계좌 찍은 거는 고객을 주고 오시면 안 되는 거죠. 보여만 주고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 다 미승인 자료니까 나중에 일이 생기시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잠깐 더 말씀드릴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코스피에서 니네들은 왜 이렇게 간단한 지표를 쓰냐? 그건 뭐 개나 소나 다 하겠네. 그건 뭐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자 지금 네이버 코스피 메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죠. 5, 20, 60, 120. 자, 이동평균, 저희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는 건데, 20일 이동평균선이 뭐냐 하면,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직전 2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달 전이잖아요. 자, 한 달 전부터 오늘까지 20일간의 주가의 평균이 얼마가 있겠죠. 자, 이러다가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 20일 전 거 빠지고 오늘 게 들어가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이것 빠지고 오늘 게 들어가고, 이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20일 이평선은 이렇게 뒤늦게 쫓아가는 형태고 쭉 빠지면 뒤늦게 쫓아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원칙을 이렇게 정해보자는 거죠. 오늘의 주가가 21선을 뚫고 올라가면 주식, 뚫고 내려가면 채권. 근데 이거 한 가지를 한번 정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선이 21선이니까 다른 선은 보지 마시고 이 하루하루의 주가가 이 선을 뚫고 올라갔냐 떨어졌냐만 보시면 여기서 뚫고 내려갔죠. 이거 다 피했겠죠. 좋죠. 이 간단하게 그지없는 막 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뭐 거기 그 바닥에 자 최근에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올라갔죠. 뚫고 올라갔으니까 샀는데 아직은 안 뚫렸죠 이 선을. 지금까지 그냥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사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전에 한번 쭉 볼까요? 이것도 여기서 뚫려서 사서 아직 안 뚫리다가 여기서 뚫고 나왔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거죠. 이런 데서는 계속 사고 팔고 하고. 21평균선을 만약에 기준으로 내가
샀다 팔았다를 하겠다라고 원칙을 만약에 정했다면 이거 먹고 저거 피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냥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자,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아무리 그지 같아 보여도 원칙 하나를 칼같이 지키면 크게 위태롭지 않습니다. 뭐가 위태롭냐면 원칙을 깨는 게 위태로운 거죠. 제일 위험한 거는 원칙 자체가 없는 거. 근데 대부분 원칙 자체가 없으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께서 펀드를 공부하시던, 증투를 하시던, 뭘 공부하시더라도 교재에 나오는 수많은 지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가가 쫙 올라가는 대세 상승기에는 조금 빠르다 늦다 뿐 다 들어가라고 시그널들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쫙 빠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이르다 늦다 뿐 다 나가라고 나와요, 시그널들이. 그리고 오르락내, 빨빨빨빨 이런 데서는 다 샀다 팔았다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 입장이 이거 두드려 맞자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는 내가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니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고스톱 치시면 3점, 4점은 주셔야지 3점, 4점도 안 주려고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이거 두드려 맞고, 이거 피하고, 이거 먹고, 두드려 맞고, 피하고, 먹고, 이러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우리는 단기간에 쇼부 봐야 될 게 아니라 어차피 길게 갈 건데 시장의 본질은 오르락 내리락이니까 과열과 폭락이 시장의 본질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이게 안 일어날 거냐는 거죠. 그럼 먹고 피하고 두드려 맞고 먹고 피하고 두드려 맞고 이러면 끝. 이 한 가지 원칙을 처음에 안 맞건 뭐 하건 이거를 따졌다가는 그러면 뭘 하실 거냐는 거죠. 없습니다. 이걸 안 하면 그럼 뭘 할 것인가? 마땅한 게 진짜로 별로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 6년여 동안 정말 수많은 분들의 오해를 받고 살았던 게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계산서는 다 하겠네 였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절대로 못하십니다. 잠깐 동안은 몰라도 길게는 절대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한 가지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월초고 이게 월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서 빨갛게 끝나면 속 편하게 주식형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폭락해서 끝났는데 빨개. 그러면 주식형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냐는 거죠. 방금 폭락해서 끝냈는데 빨갛게 끝났으면 우리 주식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실 수 있겠냐는 거죠. 못 들어갑니다. 재작년인가 그 전에인가 5월 30일은 연락에 날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루에 3%가 넘게 올라가서 폭등을 해서 끝났는데 그달이 파랗게 끝났었습니다.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실 수 있겠냐는 거죠. 못 나갑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욕심과 두려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쫓아가서는요. 잠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안 맞는 구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맞는 거야 서로 다 편한데. 자, 또 한 가지 주약 구간이 뭐냐면 얘 보시면 얘가 파랬으니 망정이지 빨개 썼다면 여기서 들어가서 이것도 들여맞고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으악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얘가 팔에서 나가버렸더니 이렇게 올라가면 다음 달에 여기서 이 비싼 값에 많이 올라간 값에 사야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후달린 노릇이죠. 실제로 여기서 빨개서 들어갔다가 우리 이때 아팠었고 재작년 어디 갔죠? 이 색깔이 빨개서 들어갔다가 3주 동안에 10% 날라갔다가 한 반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나마 올라가서 끝났었거든요. 아까 보셨던 지금 한 20몇 프로 차이 나는데 그냥 둔 거랑 관리한 거랑 안 한 거랑 그게 운 좋게 계속 잘 맞기만 해서 그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3번을 거꾸로 세게 빨파빨파랑 여기 빨파빨파랑 이거 2번 크게 3번을 두드려 맞고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정도면 됐지 않을까. 잘 맞기만 한 게 아니라 3번 거꾸로 크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한 이 정도 벌어졌으면 그냥 그럭저럭 괜찮을 거 아닐까 하는데 자, 이 리스크를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게 M과 H 커브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 가지 전략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K랑 M과 H 세 가지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M과 H는 뭐냐 하면 K는 그냥 색깔만 본 거잖아요. 빨가냐 파라냐.
그렇죠? 생맥만 아니면 다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자, M은 아까처럼 빨개서 들어갔더니 확 날라가면 이걸 다 두드려 맞고 다음 달에 나와야 되니까 그게 아프니까 손절매 폭을 내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절매 뭐 4%. 그러면 월초 대비 4%가 깨지면 우리는 월말까지 안 쳐다보기가 원칙인데 그냥 자르고 나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면 와장창창 날아가도 이걸 피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내가 주식 들어가 있을 때 추격 매수는 내가 채권형으로 빠져나와 있는데 다음 달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저 비싼 값에 사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많이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격 매수 뭐 4% 그러면 4% 이상 월초 대비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다. 돌격! 그리고 이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고 변경 제한이라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전달의 색깔만 살짝 바뀌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반대로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는 게 문제니 예를 들어서 뭐 3% 그러면 그 달에 3%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으면 안 바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도 이게 빨갰더라도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절대 3%가 안 되니까 안 들어갔겠죠. 이걸 피했겠죠. 얘 파랗지만 안 나가는 거죠. 이것도 먹고. 아까 이것도 안 들어가서 이거 다 피했겠죠. 그쵸? 자, K는 색깔 안 본 거. M은 K에다가 손절매와 추격매수를 엔드 조건으로 엎은 거. H는 여기에다가 M에다가 변경 제한을 엔드 조건으로 엎은 거잖아요. 일로 갈수록 더 정교하게 관리된 개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실제로 결과는 일로 갈수록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좋아질 것 같으시지만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왜냐하면 손절 4% 걸어놨는데 이게 뚫렸어요. 그래서 팔았더니 이렇게 와장창 되면 이건 잘한 짓인데 찍고 반등할 수도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는 사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와장창 날아가는 구간은 사실상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나올 뿐이죠.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짓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욕합니다, 또. 네가 뭐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시 올라가고 이거 뭐냐. 가만히 있었으면 회복될 거를 손실을 확정 짓고 나가는 꼴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한 지점에서 설명을 드리다가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었던 게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1000만 명이 사는데 이 1000만 명의 머리카락 수를 다 더한 거랑 K리그 축구 선수들 머리카락 수를 다 곱한 거랑 뭐가 클까요? 저는 계속 1번 아니면 2번이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더한 게 클까요? 곱한 게 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더한 게 큽니다. 왜냐하면 차돌이가 있잖아요. 예, 빠박이 한 명만 있으면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잖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말로 그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적중률 곱하기 실행률이 내 성과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죠? 그런데 다들 적중률 얘기들만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실행률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실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게 아닌 거죠. 이거는 진짜 크더라고요. 우리가 살 빼는 방법을 몰라서 못 빼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몇 개 먹고 운동하면 되는지 다 아세요. 그렇죠? 뭐 보험 영업하는 법도 회사에서 100가지씩 가르쳐주시고 법인 컨설팅이 뭐 얼마나 훌륭한 지식들이 넘쳐납니까? 자, 그거를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왜 이 단순하게 그지없는 수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월봉 한 가지를 지금 6년째 꼼짝 못하고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었냐면 이거를 얘네를 손대는 순간 뭐가 바뀌냐 하면 시점을 잃는 거잖아요. 시그널이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실행률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K는 우리가 언제 의사결정할 것인지를 약속을 했잖아요.
언제? 말일 3시에 한 번 들여다보자. 그러면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못 따라하고 마는 거죠. 못 따라하면 아무리 시그널이 좋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입장 중에 하나가 고객들이 맨날 물어보는 거. 그래서 네가 나를 언제까지 관리를 해줄 거냐. 10년, 20년 평생 관리를 해줄 거냐. 다 고객들이 이거 물어보시니까 저희의 공식적인 대답은 항상 제가 평생 관리해드린다고 한들 믿으시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제가 나가서 무슨 일 당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제가 2년, 3년 안에 없어져 버릴 것 같진 않으니까 2년, 3년 동안 20, 30번은 문자 보내드리는 동안 열심히 익히셔서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하셔야죠 하고 선을 긋는 거죠. 여기까지가 내 역할, 여기서부터는 당신 역할. 왜? 이거 누구든 당신 돈이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당신 돈이니까. 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거를 익힐 때까지 도와드리는 게 내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없다고 해서 선생님 돈이 위태로워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 거죠. 자, 왜냐하면, 네. 아까 그 화면 MRI 체크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손절매나 손절매수에 대한 코멘트를 스스로 정말 서서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기준 몇 프로가 좋다. 몇 프로가 좋다라는 거는 사실 절대적인 수익률은 없는데요. 이따가 이제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펀드키퍼가 333을 하고 있는 게 펀드키퍼예요. 손절매 3, 충격매수 3, 변경제한 3. 예. 실제적으로 펀드에서 은행에서 그 손절매를 한다라는 거는 팔고 나오시는 중도 거죠. 인출한다는 중도 인출이 아니라 해지죠, 해지. 전액보험 해지하는 건 전액보험은 클릭 몇 번 하면 끝나는 거죠. 채권형으로 빼면 끝이니까. 변환시킨 거야. 네. 전환, 그러니까 여기 펀드 변경. 네, 펀드 변경. 이게 지금 다 펀드 변경에 대한 얘기니까. 예. 자, 저희 말고 제가 시장에서 본 저희랑 비슷하게 뭐 솔로스도 이제 전에 있었었는데 예, 등등등등 예, 이런 회사들 이거 말고는 이제 몇 개 더 들었습니다. 그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쓰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지금 받고 계신 문자 이걸 받아서 보내시는 거니까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면 아시는 분은 정말 거의 한 분도 없습니다.